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월 13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첫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올해의 첫 옵션 만기일. 제가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다면은 일요일 날이라던가 어제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을 텐데, 요즘에 사실 좀 시장은 뭐 만기일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길게 보는 입장이면은 뭐 3천선 아래는 바닥권이고 이런 부분들, 저의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시황관 자체가 좀 밑에서는 사자 이런 좀 긍정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막 옵션 만기일 포지션이 어떻고 그런 거를 분석할 필요가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까먹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를 하지만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좀 본업에 충실하시면서 좋을 때를 기다리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0.23%, 다우존스 0.11%, S&P 500 지수 0.28% 상승 마감을 했었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물가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만 하락을 했고 다른 업종들은 대부분 좀 강세 모습을 보이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최근에는 또 상당히 좋아요. 4% 정도 급등을 했었고, 마이크론 역시 1%대 상승. 철강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US 스틸이 5%대, 그리고 기계 관련한 캐터필러가 1% 정도 상승하는 등의 경기 민감주들의 강세가 좀 상당히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국내 주시장, 뭐 미국 시장 강보합권 딱 그 정도 수준으로 시가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0.25% 정도 상승을 한 2979포인트 정도로 출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 뭔가 만기일이지만 변동성이 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서서히 좀 시장이 상승폭을 축소하더니 소폭 하락한 0.35% 정도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옵션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뭐 변동성 자체가 좀 크지 않았던 좀 그런 평탄했던 시장이고요. 그러니까 최근의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또다시 이번 주에 2900선에서 다중 바닥을 형성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0월달 그리고 11월달, 물론 11월 말 12월 초에는 한번 조금 살짝 이탈을 하기도 했었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또다시 2900선에서 다중 바닥을 형성했기 때문에 사실 3중 바닥 이상이면은 의미가 있는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시장은 어느 정도 좀 하단은 지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서 2900선을 깬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인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2900선대에서 50선 아래에서는 그래도 한번 배팅을 해보고, 뭐 배팅했다가 안 되면 손절 짧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배팅을 해보고 또 뭐 3000선 이상에서는 일부 또 수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으로, 박스권 대응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은 괜찮은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설날 이후에는 좀 강세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또 설날 2주 이상 남았으니까요. 지금은 굳이 현금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인 베팅은 하지 말고 밀리면 좀 사보는 전략, 그 정도로 대응을 하고, 어제도 언급드렸듯이 3000선 이상을 만약에 올라온다면은 조금 일부 차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할 가능성에 좀 무게를 실리고 있고, 그런 경계감에 오늘 뭐 시장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소비자 물가 지금 상승세가 국내에서도 3%대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내일 회의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0.25% 정도 인상할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뭐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또 그 예상대로 가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금리를 동결한다거나 이러면은 또 그거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제발 예상대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시장은 지금 뭐 또다시 경제지표에 좀 눈을 돌릴 그런 시점이에요. 물가지수들도 뭐 계속 발표를 했지만 또 이제 미국의 12월 산업생산이라든가 소매 판매 이런 지표 발표들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펀더멘탈을 확인해야 될 경제지표 발표들 주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 한번 좀 보고 올까요? 종목들은 포스코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포스코 오늘 한 0.3% 정도 강세를 보이면서 30만 6,500원대 기록을 했는데요. 장중에 사실은 3%대까지 올라가면서 121선을 타진을 했어요. 근데 121선을 사실 한 번에 뚫기는 만만치 않은 선입니다. 역배열 상태에서의 121선은요, 뭐 기술적으로 당연히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한 번에 뚫지는 못하고 상승폭을 좀 축소했지만 결국 조정을 보인다면은 다시 한번 좀 매수를 한다면은 30만원 아래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요. 121선을 뚫고 충분히 35만원 정도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30만원 아래서 매수해서 35만원 정도에 매도하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포스코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상 최대의 연간 실적을 발표했어요. 어제 연간 영업이익이 무려 9조 2천억 원 발표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주가는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이 괜찮게 나온다면은 주가의 움직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그에 따른 철강 유통 가격의 반등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 이후에 뭔가 좀 규제 흐름의 변화가 중국 쪽에서 나타난다면 본격적인 철강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관련한 포스코 30만원 아래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대제철 뭐 비슷한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겠죠. 현대제철도 121선 뚫으려고 모습을 보이다가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어쨌든 조정을 받고 다시 121선을 뚫으면요, 충분히 앞선 고점인 9월달 고점 라인 뭐 한 54,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를 맞춰봐야 될 업종은 철강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철강 업종은 1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 4월 정도까지는 긍정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무방한 업종이에요. 그래서 철강 업종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LG전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LG전자가 보면 최근에 울다가 웃다가 해요. 지난 12월 말부터 장대 양봉 나오고, 역시 마찬가지 121선에서 좀 진통 과정을 겪다가 뚫은 것 같았지만 한번 다시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와 오늘 장대 양봉으로 121선 뚫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포스코의 움직임도 LG전자의 움직임과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121선에서 왔다 갔다 거리다가 밑에 한 번 더 뭔가 온다면은 거기서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괜찮다. 만약에 포스코, 현대제철 관심 있으신 분들은 LG전자의 차트의 흐름을 공부해 보시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LG전자, 제가 지난번에 장대 양봉이 나올 때부터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LG전자는 더 이상 가전업체가 아니다. LG전자는 자동차 부품업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그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어요. 언론을 통해서 독일의 벤츠 쪽에 플라스틱 올레드 기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공급한다. 이런 부분들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전기차 쪽에 결국은 부품을 공급한다.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봤을 때 자동차 부품주 관점으로 LG전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계속적으로 애플과 협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같은 경우 중장기적 관점에서 하락할 때 좀 모아나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이니까 너무 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